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8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네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손이라는 의미의 이 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의 손을 나타내는 수, 제목, 제주 이런 의미의 제, 때리다 라는 의미의 타, 절하다 라는 의미의 배, 들다 라는 의미의 거, 때리다 라는 의미의 격자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수자를 살펴볼 건데요.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좌하 방향으로 삐친 다음에 두 개의 횡선을 긋고 수직 비슷하게 내려가서 삐쳐 올리면 손을 나타내는 수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숫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인쇄체에서는 이게 직선으로 내려가지만 손으로 쓸 때, 필기체로 쓸 때는 우리가 약간 비스듬하게 올려보내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이라는 의미의 수자가 되겠고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손으로 쓸 때는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수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란 뜻이죠. 좌수 하면 왼손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제 수단과 방법, 즉 도구와 방법, 메소돌로지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수단을 도구뿐만이 아니고 방법이라는 의미도 함께 쓰고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수단을 방법이라는 의미를 함께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수행한 거에 대한 대가로 치르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통상 수수료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거를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절대 금액이 작은 건 아니에요. 절대 금액이 작은 건 아니지만 이제 거래 규모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은 특성을 갖죠. 거수라고 하는 것은 손을 들어서 표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수라고 하면 손을 씻는다 그런 뜻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세수를 세안, 즉 얼굴을 씻는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나 세안을 한 다음에 그 물기를 제거하기 위한 천으로 만든 물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수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아닌데 목적하는 바와 다른 결과를 내게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낸 것을 실수라고 얘기를 한다. 가수라고 하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사람도 우리가 그냥 가수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수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우리가 가수에서도 원래 노래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직업과는 관계없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가수라고 부르듯이 선수도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어떤 사람을 얘기하지만 꼭 운동이 아니라도 어떤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사람을 선수, 즉 프로 또는 마스터 이런 식으로 선수를 표현한다. 박수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을 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박수라고 하는 것은 손뼉을 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뼉을 쳐서 환호 또는 격려의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박수라는 의미는 원래는 손뼉을 치다라는 의미지만 환호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 볼 한자는 거자가 되겠는데 좀 복잡하지만 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우리가 학자 쓸 때도 이게 비슷한 스타일로 이제 써지는데요. 예, 들다라는 의미의 이 거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해서 총 1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선생님하고 함께 항상 함께 쓰시도록 하고요. 글씨를 잘 쓰는 것보다는 함께 쓰는 것이 그 한자를 익히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경례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펴서 모자 챙에 대거나 모자를 벗었을 경우에는 눈썹 끝에 대는 거수경례는 이제 원래 문화마다 왼손 오른손의 역할이 다르지만 거수경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그 대표적인 산물이죠.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 기관 조직의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고려 조선 시대에 특히 조선 시대 그 유학을 기본으로 한 이제 그 국책이 유학을 대상으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시대의 등용문, 인재의 등용문. 그것도 이제 하급 관리는 아니고 고급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제도, 국가 시험제도가 과거였었죠. 거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씨나 행동 상태를 얘기합니다. 거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토론, 논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거라고 하는 것은 추천하다라는 뜻인데 주로 적임자, 사람을 추천할 때 천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거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쭉 나열하는 것을 얘기하고, 쾌거는 어떤 싸움, 경기에서 낙승을 한 경우, 크게 이긴 경우, 통쾌하게 이긴 경우를 얘기합니다. 의거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의거는 상대적으로 정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테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은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거는 사법 기관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체포라 함은 살아있는 상태로 체포하는 게 원래 체포죠. 그러나 검거는 그 피의자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차이, 우리가 통상 체포라고 하는 거와 검거의 차이가 좀 있죠. 마지막 한자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자는 원래 이제 때, 무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해서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이 되겠는데요. 인쇄할 때는 얘가 이렇게 따로따로 쓰여지죠. 그러나 손으로 쓸 때는 한꺼번에 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무리라는 의미의 그룹이라는 의미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전부 하면 모두를 얘기합니다.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전부의 반대죠. 전부를 이루는 중의 한 분야를 얘기합니다.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와 같은 말입니다. 일부와 부분은 같은 말인데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이 부분은 특정 일부, 특정한 일부를 부분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 특정한 일부가 바로 부위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과 부위는 같은 말이지만 부분이 일부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부위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위는 특정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체 중에서 물건을 잡는 기능을 하는 부위를 우리가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손은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의 부분이죠. 예,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불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락이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다른 지역과 떨어져서 구분이 되는 촌락을 얘기합니다.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그러한 집단을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서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 파트를 두고 있는데 그 파트를 부서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부서는 통상 고급 분류에 속하는 거죠. 이 부가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부 위에도 이제 그 파트가 있을 수 있지만 어, 집행기관으로서는 부가 사실은 제일 높은 파트에 속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부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위, 직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로 말하면 간부가 장교와 부사관을 합쳐서 간부라고 얘기를 하죠. 환부라고 하는 것은 질환의 부위, 신체 중에서 질환이 걸린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 부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규모의 군사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대라는 명칭이 붙으면 독립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다 폭넓게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